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먼저 하나 하고 시작을 한다면은, 제가 93년도에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저는 경제학을 하고, 이제 지금은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 공부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사이버대학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졸업을 못했는데, 제가 아까 학자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여기 오신 분에 직장 가지신 분도 많고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서 참 제가 옛날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에 지금 미 달러가 앞으로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의 정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상수지 적자 확대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그만큼 세계에 많이 풀린다는 얘기고,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어느 정도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거를 보면은,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8,050억 달러 정도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8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GDP의 한 6.4 내지 5% 정도, 올해는 6.5%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이 미국의 대외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니까 그걸 자기가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미국이 수입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조달하냐면은 빌려서 갚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리다 보니까 미국의 대외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 부채가 지금 이렇게 쭉 해서 약 미국 GDP의 20% 정도 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미달러 약세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미달러 환율을 미달러화된 다른 국가들 환율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떨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19개 개발도상국의 어떤 종합적인 환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디죠? 요거는 선진국, 이 빨간색은 선이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합친 부분인데, 어쨌든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미 달러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은,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당 1.3 유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진 추세를 보여서 2007년 말에는 106엔, 지금 한 118엔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거는 이제 말숫자인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겠죠. 어제 현재로서는 118엔이 되는데 1달러당, 내년도 말에는 106엔, 죄송합니다. 106엔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세계 경제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의 주요국의 경제 동향, 그 다음에 부분별로 어떻게 되어 왔는가, 그 다음에 2007년도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의 하나인 세계 경제 불균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수출 수입으로는 이제 경상수지라는 것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는 수출 수입에 의해서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의 차이가 어떤 특정 국가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어떤 특정 국가는 수입을 많이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이 이제 최근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경상수지 적자, 수출하는 것보다는 수입하는 게 많아가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는 거.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산유국들은 수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고 다른 지역,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것을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80년대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질문해 주셨듯이 80년대에도 그 미국이 적자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GDP가 2.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상대국은 일본하고 독일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 중에 한 21% 이상 이 이제 이쪽에 그렇죠. 21%죠.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이 주요한 그 상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플라자 합의라는 게 85년에 있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환율을 떨어뜨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엔화 환율이 300엔대에서 1달러를 300엔에서 150엔대로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이 문제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97년 이후에 다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지금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데 이익안 평균으로 하면은 이제 3.9% GDP 3.9%에 해당하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6.4 내지 6.5%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GDP의 그러한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나라가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일본이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불균형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자기가 지불해야 될 게 더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조달해야 되는데 빌려서 자기가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외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대외 부채 규모가 미국 GDP의 2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 경상수지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저축하고 투자의 차이가 바로 경상수지 나타나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에서 저축보다 투자가 더 많으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요. 이게 반대가 되면 흑자가 되는데 그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축해서 우리가 투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국가에서. 근데 투자가 많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생산물을 빌려와서, 가져와서 투자해야 되니까 저축보다 투자가 많다는 거는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고 반대로 저축해서 투자하고 남은 거는 이제 외부로 이렇게 보내니까 그 경우는 수출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은 이제 어떤 경제학에서는 이제 항등식처럼 생각을 하고요. 요 부분이 이제 요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저축이 이제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민간에서 하는 저축 마이너스 투자가 있고 재정수지라는 거는 정부 저축 마이너스 정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총투자 총저축을 갖다가 부분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그 다음에 정부 부분에서 민간 부분의 저축 마이너스 투자, 정부 부분의 저축 마이너스 투자.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 투자가 늘어나도 경상수지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돈을 많이 써도 그래도 역시 수입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림으로 이제 세계경제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축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런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 수출을 해서 그것이 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수출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수출이 더 많으니까 달러가 이제 일로 들어가겠죠.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니까 동아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외환 보유가 이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1조 달러가 넘고 우리도 2천억 달러 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쌓여진 돈이냐면은 이제 수출업자들이 미국에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원화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달러를 팝니다. 그러면 달러를 파는데 물론 시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 그 한국은행, 제가 있는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와 그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샀고 그것이 이제 외환 보유액으로 누적이 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거의 이제 그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거의 고정환율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중국 중앙에서 그 달러를 샀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가 넘게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부채를 사서 달러를 주고 미국 정부채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포션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의 그 달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수출 대금으로 흘러갔다가 이제 다시 그 투자를 통해서 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장기 금리가 왜 낮으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요인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국채를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낮다는 얘기고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그 역전현상 시에 그 시장 참가들이 미래를 어떻게 본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요인들이 그러한 장기 금리가 낮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경상수지가 계속 그 적자고 그러면 대외부채가 말씀드린 대로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보통의 경우에 그 국가에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면은 돈 빌려준 사람들이 높은 금리를 높게 요구하고 그리고 투자도 감소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미국 경우는 아직 이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 계속 만약에 적자가 증가하면 이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처럼 그런 미국과 그 이제 수출 국가들처럼 이런 조정 과정에서 불균형이 조정돼서 이제 그 무역 수지가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미국에서 환율 약세를 계속 용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의해서는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같은 500원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러한 이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투기성 자금이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불균형이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어떤 시한폭탄처럼 같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가 그 당사자의 하나로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 왜 우리가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의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예상되는 그러니까 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경제 불균형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불균형이 되고, 불균형이 지금 어떤 상태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선, 세계 경제 불균형은 경상수지 불균형, 그러니까 수출 수입 차이가 각 국가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인데, 이건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하다. 그리고 주로 아시아 국가들, 일본,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의 반영이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돈을 빌려서 계속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대 그러니까 그 미국의 부채가 GDP 20%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긴 크게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미국이 그동안 성장을 높이 하고
수입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저축과잉,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이러한 그 산유국이나 아니면 그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서 투자보다 저축이 많아가지고, 아까 그 경제학에서 말씀드린 투자 마이너스 저축이 그 경상수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미국이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글로 흘러가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조금 자세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그 97년도 말에 아시아에 그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8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거의 그 파산 지경에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역시 미국의 그 국채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사면은 그래도 이제 그게 디폴트가 나진 않는다. 이러한 그게 벌어지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유가가 급등했던 것, 이것이 미국의 국제 수지가 불경이 되는 요인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계 주요 경제가 미국, 일본, 그다음 유로 지역 이렇게 3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계속 부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두 지역은 경제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일본도 계속해서 불황을 겪었고, 그다음 유로 지역도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이런 지역도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경기가 좋았던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린스팬이 있으면서 뭐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뭐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미국이 3%대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 평균 3% 정도 성장을.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의 경제를 견인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성장을 잘하니까 다른 데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가 경기가 유지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입을 이제 성장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국내 수요도 증가하지만 외국 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수출은 그렇게 따라서 증가하지 못해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그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악화가 되면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빌려서 그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했냐면 그런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이런 중국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수출로 걷어들인 자금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면서 그 돈으로 이제 그 미국에 흘러간 것이 그러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적었던 거 미국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글로벌 저축과잉인데, 그러니까 우리 뭐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같은 데서 이제 자금이 충분히 많고, 그 다음에 자국 내에 투자기에는 적고, 이래서 미국으로 돈이 흘러가서 그 돈이 미국이 그 수입을 하는데 이렇게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세계 경제 불균형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저축하고 투자 사이가 이제 경상수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게 여기 나타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가 여기 빨간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축이 이쪽 파란 선인데요. 이 차이가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많으니까, 투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빌려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확히 요 차이하고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상이 적자가 됐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축이 투자보다 커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경상수지 흑자로 이루어졌고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 산유국도 오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에 저축 투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저축이고 여기 투자. 그래서 차이가 경상수지 흑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라든가 금융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의 위기라든지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투자가들이 미국 자산이 안전하다고 선호를 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금이 많이 계속 들어갔고요. 이건 아까 글로벌 저축 과잉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 글로벌 저축 과잉이 된 건 왜 미국으로 흘러갔느냐? 미국 자산을 계속해서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 보면은 주가가 이제 2000년 그때 이제 미국도 붕괴를 했는데 그러면서 채권은 이제 만기에 저희가 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원금을 받기 때문에 특히 미국 채권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미국 채를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유가 급등인데 이거는 이제 뭐 아주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산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가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원유 수입 실제 규모보다는 액수가 많아져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폭 약 21% 정도 2005년에는 석유 때문에, 원유 때문인 것으로,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림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뭐 고도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을 지속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저축에서 뒷받침 안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고, 아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이 됐는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잉여 자금이 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 보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미국 자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것.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 이런 조정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견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이런 불균형 상태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급격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나 금리들이 크게 변동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도 이제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만하게 조정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점진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견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는 이런 견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상태라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선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많이 수출해서 우리 아시아 국가들 성장해서 좋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소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자금을 계속 받으면서 여기도 성장해서 좋다. 그러니까 미국도 성장하고 아시아도 성장하니까 좋은 게 아니냐. 서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거는 미국이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뭐 이제 바뀔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이게 아까 이제 미국의 장기금리가 낮은 것과 연관이 되는데, 미국의 장기금리가 낮으니까 미국의 대부채니까 이제 외국인을 봤을 때는 자산인데요. 외국 사람들의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4.5% 정도 평균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외국에 투자할 때 수익률은 평균 5.7%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러니까 비록 미국이 부채가 많지만 자산보다 부채가 많지만 자산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거 뭐 크게 문제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이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상태가 지속됐을 때, 이러한 것이 계속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4.5% 낮다는 얘기는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을, 국채나 이런 거 계속 사주니까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낮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는 보장이 있느냐. 만약에 외국 투자가들이 미국 그런 자산을 안 산다면 이게 높아지겠죠. 이제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럴 수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균형 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뭐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서 지지하기는 어렵고요. 예. 평균 대외자산 수익률 5.7%로 의미하는데요. 네. 단기 채권. 단기 채권 다 포함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 IMF 그 기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외 자산 부채를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을 보면 저도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는지는 잘은 모르는데 제가 계산할 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익률을 전부 평균해 보면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채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 부채에서 자기네 지불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미국이 장기 부채는 큰데 네. 단기 채권 구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가 사실은 예. 별 문제가 아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한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완만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가장 발달된 나라고, 그다음 미국 달러가 이제 국제준비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자본 유입이 미국의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문제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완만하게 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80년대에는 미국의 상대국이 일본하고 독일뿐이었거든요. 지금은 여러 나라가 이렇게 결쳐져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가 조금씩 이렇게 분담해서 이제 조정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큰 개별 국가 입장에 봤을 때 큰 부담 없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저축률이 투자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나라나 중국도 저축률이 떨어지면 미국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점점점. 그래서 그런 요인도 완만한 조정을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른 요인들은 이제 금융산업이 여기서도 발달을 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 일본과 유럽도 경기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다른 주요 지역들이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금 성장이 줄어들어도 조금 덜 문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격한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각국이 이제 공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급격하게 만약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계속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지금 요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될 수 있다. 이제 8년 후에는 순대 부채가 GDP의 40, 50%, 만약 이런 상태 지속되면 25년 100% 이런 상태로 돼서 이렇게 되면은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줘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달러와 가치가 아까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이제 약세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급격하게 조정이 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지금 현재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90%까지 미 달러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90%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이제 반토막 난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927원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 500원까지 떨어져야지 이제 경상수지 이런 불균형 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각 국가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국제기구, IMF 같은 국제기구도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방안을 각 국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저축 마이너스 투자가 아까 경상수지 경상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축을 일단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정 부분도 이제 건전화해가지고 재정의 수지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부분이죠. 민간 부분, 그다음 정부 부분에 저축이 많아져야지,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재정 부분이고요. 이건 저축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우선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좀 그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떨어지면 이제 세계적으로 동반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일본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도 역시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산유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이제 무역수지 흑자국인데요. 흑자 국가들인데, 이러한 부분도 내수를 증가시키는 노력, 이러한 국가들도 내수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경제 불균형이 있고, 그것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에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모든 국가들이, 그러니까 관련되는 모든 국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향후 협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문제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미국 적자 규모가, 정상 적자 규모가 6.4%였는데 2007년에는 6.5%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숫자는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당사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조정 압력에 크게 노출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환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개방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통상 압력이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조정 과정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까지 수출 주도형 성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물론 수출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수 위주의 성장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나 이런 경제가 성장을 이전처럼 못했을 때 그 영향이 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올 텐데, 수출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내수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된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수가 극히 부진한데요. 내수와 수출의 어떤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이쪽으로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기업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잘 이루어질수록 좀 정부에서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하락해가지고 계속 언론이나 그 다음에 기업 측에서 요구가 많은데요. 그런 환율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상 마찰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정 과정에서 환율이 이제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 불안정에 대비해서 이제 이건 주로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재경부라든지 이런 관련 당국의
그 얘기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그런 그 어떤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그 급격하게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같은 그 같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들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쳤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딱딱한 얘기고 재미없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학업에 크게 진전 있으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